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3월 9일입니다. 자, 오늘은 투매 매매에 관해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어제 제가 이 모두 투어라는 종목이 이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줬던 종목인데요. 어제 이렇게 급락이 떨어질 때 거의 최저가에 매수를 하면서 반등 구간을 수익으로 잘 내고 마무리가 됐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어제 매매했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제가 공유를 좀 했었죠. 거의 뭐 최저점에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좀 질문을 주셨어요. 자, 어떤 질문을 좀 주셨냐면,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투어 매수 타점이 예술이네요. 하락 중간에 하락 VI 자리나 일봉의 쌍바닥 자리나 매수해서 유리한 자리라 생각되는 가격대가 있어 보이는데요. 17,200원 근처가 왜 매수 시기였는지 이제 궁금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의 경우엔 19,000원 깨고 하락 VI 18,200원 근처에서 반등할 때 진입했고 최저 찍은 후 19,000원 돌파할 때 두 번째 매매를 해서 뭐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근데 17,500원 아래에서는 하한가 다칠까 봐 무서워서 포기했다라고 하시고 궁금합니다. 제제님 매수 시점이요. 항시 근거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이라 주린이 질문에 답해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좀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7,5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제 매수를 하게 됐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셨겠죠. 당연히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데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뭐 감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 매매 경험을 통해서 이 감이라든가 직감 부분, 촉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배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식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것 외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있어야지만 그게 반복되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매 매매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한 가지 투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당일 강한 종목에서의 투매 대응을 하는 투매 매매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장대양봉이나 상한가가 출현한 이후에 다음날 연이어서 2차 파동이 나오는 경우의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런 종목을 이제 강한 종목이라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연이어서 2차 파동이 나온 이후에 급락이 떨어질 때 투매 매매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또 즐겨하는 매매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갑작스러운 악재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전체적인 시장의 종목들이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과 동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종종 있었었죠. 자, 그런 이슈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떨어질 때 시장이 돌려 세우는 그 시점에 같이 이제 동반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투매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어제 매매 대응을 했던 이 종목별 개별 악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종목이 급락이 떨어질 때 이렇게 이제 투매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 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매 매매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투매가 떨어졌을 때의 종목들의 움직임 또 매매하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투어 일단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모두 투어는 일봉상으로는 이런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급락이 떨어졌고 장중에 이제 특별한 이슈는 사실 없었어요. 굳이 이제 이슈를 찾자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운수, 항공, 여행 관련한 종목들에 좀 실적 악화 우려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떨어진 이슈도 있었고, 또 모두 투어와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영상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4분기 합산 매출액,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이 되겠죠. 4분기 합산 매출액이 30억이 되지 않으면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두 투어와
노랑 풍선이 또 3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부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모두투어와 노랑 풍선이 어제 이제 급락이 떨어진 케이스죠. 자, 그런데 왜 모두 투어를 매매를 했냐? 일단은 모두 투어가 노랑풍선보다는 매출액도 큽니다. 그리고 시총도 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훨씬 더 급락이 깊게 떨어졌고, 자, 요 부분까지 떨어졌을 때가 27%가 넘게 하락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한가를 가게 되면 굉장히 그 다음날 개파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무섭겠죠. 그런데 하한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대형 악재가 터져야 됩니다. 예,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악재가 터졌을 때 하한가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가가 상한가를 들어가려고 할 때 25%에서 뭐 27%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상한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종목의 상한가가 들어갈 만한 충분한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강력한 호재거리 뉴스가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주식을 바라볼 때 이 반대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거를 차트를 좀 반대로 뒤집어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구간이 27% 구간을 찍었던 자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갈 만한 재료를 갖고 있느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모두 투어가 지금은 이제 하한가를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한가가 들어갈 만한 이슈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두 투어가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슈, 그리고 유가가 급등을 했음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로 인해서 종목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라는 이슈, 이 두 가지 이슈로 따졌을 때 하한가에 들어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강도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하한가가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한가가 들어간다라는 과정으로 봤을 때 일봉상의 위치도 이 상한가가 들어갈 때에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특이점이 바로 이 거래량, 거래 대금입니다.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고가권에서의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상투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바닥권에서의 대량 거래는 바닥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거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지금 이 종목 분석을 좀 들어보시면 충분히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분봉상에서의 모습도 일봉상에서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분봉 차트가 일봉 차트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또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또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 투어가 이 꼭지에서 이 부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예, 최고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당일.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상투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다시 이제 차트를 좀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꼭지에서의 거래량, 최대 거래량은 상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권에서의 대량 거래는 반대로 이제 최고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가 투매가 떨어지는 종목에서의 바닥을 잡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모두 투어는 여기서 27%까지 하락을 한 부분이었고 이 구간에서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고 재료나 뉴스의 강도상 하한가가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하한가를 들어간다? 그러면 대략 27%에서 뭐 보통 하한가나 상한가 최고 이제 저점이나 고점의 퍼센테이지는 29.5%, 뭐 29.7%, 뭐 30% 이렇게 찍히니까 제가 27% 구간에 매수를 해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3%죠. 왜냐하면 하한가에 직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손절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최대 마이너스는 2.5%에서 3% 정도라고 감안을 하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최대 제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서 어제 이제 수익을 또 일부 물량을 챙겼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거의 14%까지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수익이 찍혔던 거는 13.5%까지
지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손실보다는 수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최대 거래량 부분, 꼭지에서의 최대 거래량, 바닥권에서의 최대 거래량.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한가가 들어가거나 상한가가 들어갈 때 그 재료의 강도,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뉴스, 재료거리인가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손해가 나는 부분의 퍼센테이지와 반등을 줬을 때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똑같이 노랑풍선도 투매가 떨어졌죠. 자, 근데 노랑풍선은 17%대까지밖에 하락을 안 했고, 그렇지만 이 종목도 보면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음봉 떨어질 때 최대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얘는 아래 꼬리까지 확실하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또 매수 기회까지 줬어요. 자, 이 종목이 훨씬 더 매수하기는 사실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이 아래 꼬리라는 거는 강력한 매도세를 강력한 매수세가 이겨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이 아래 꼬리이기 때문에 노랑풍선이 훨씬 더 확실한 매수 기회를 매수 근거를 줬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두 투어가 하락률도 컸고 시총도 컸고 반등의 구간도 충분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두 투어를 대응을 했던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슈로 떨어졌잖아요. 노랑풍선이나 모두 투어나. 그러면 이 상승이 나올 때도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올 때도 반등이 세게 나올 종목을 선정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노랑풍선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터졌고 이슈나 뉴스거리도 뭐 비슷한 거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하한가가 들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자, 하락 대비 반등의 구간이 또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면 충분히 대응할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또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동제약도 이 종목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이게 1시 제가 반 조금 이후에 다시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서 모두 투어라는 종목을 제가 체크를 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투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봤더라도 아마 제가 대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봉상 너무 높은 위치에서의 투매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파동상으로 3차 파동이 다 나온 구간에서 투매가 떨어진 거라. 그렇지만 이 종목도 좀 관찰적인 측면에서 공부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면 자, 요렇게 이제 급락이 떨어지면서 투매가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대 거래가 터졌죠. 그런데 여기서의 최대 거래를 보자면 양봉이 뽑아지면서 최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발생을 했다. 여기 윗꼬리까지 보면은 15%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도. 그렇다면 음봉이 떨어질 때 최대 거래가 터졌을 때 이렇게 아랫꼬리가 나온다면 요런 데에서 이제 매수할 만 하겠죠.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 바닥에서의 최대 거래는 바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분봉상 보면 3분봉상으로서는 여기서 음봉 거래량이 터질 때 최대 거래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1분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분봉으로 보면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대 거래량이 이 자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터진 최대 거래인데 1분봉으로 보면 여기 이제 아랫골이 달리는 음봉이 터질 때 최대 거래가 여기서 넘어가죠. 자, 이렇게 1분봉으로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1분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참고해서 대응을 했다면 이 구간 아랫골이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1분봉이라고 해서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3분봉을 주로 봅니다만 3분봉이 주로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동제약처럼 1분봉으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같이 이제 병행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1분봉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대응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제가 한 종목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K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자, ICK는 제가 어제도 사실 이 종목 보고 있었는데 제가 대응을 못했어요. 좀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매수를 걸어놓은 자리까지 떨어지질 않아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질 못했어요. 자, 어제 이제 그제죠. 예, 그제 이제 투매가 좀 떨어졌던 종목인데, 자, 이렇게 급락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ICK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악재나 어떤 이슈거리가 없이 떨어졌던 종목이고, 자, 분봉상 투매가 떨어지면서 최대 거래량은 여기서 안 터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지긴 했습니다. 자, 요거 1분봉으로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1분봉은 체크는 안 해봤는데, 1분봉상으로도 뭐 특별하진 않죠. 그렇다면은 3분봉상으로 최대 거래가 터졌다라면은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떨어지기를 바랬던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좀 떨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이 종목을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최대 거래량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여기서 이제 양봉 출현이 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 꼬리 구간에서 대응을 했다면 또 뭐 이런 구간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요 구간도 9.7%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수익이죠. 그런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악재가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하락분을 다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자면 자, 이게 그저께 이제 투매가 떨어진 이후에 어제 17%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루 건너서 아주 큰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투매 매매는 또 굉장히 잘 대응을 한다면 아주 매력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좋은 매매 방법으로 장착을 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독자분 한 분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상승률 상위는 HTS로 찾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급락하는 종목을 찾는 팁이 있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주셨어요. 자, 관련해서 제가 이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당일 단타 매매 나도 할 수 있다. 전문가처럼 하는 법 공개라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영상에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실질적으로 제가 행동하는 찾아내는 그런 종목이 대상으로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등락률 순위를 저는 아주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이제 등락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반대로 가끔 가다가 이 하락률 순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승률 순의 반대가 이제 하락률 순이죠. 자, 이거를 눌러보면 당일 10% 이상 급락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10% 이상 급락이 떨어지는 종목들도 체크를 하면 이렇게 이유 없이 특별한 아주 큰 악재 없이 떨어지는 이런 급락하는 종목들을 투매 매매 대상으로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락률 순을 상승률 순으로 아주 자주 들여다 보듯이 예를 들어서 3번 정도 들여다본다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하락률 순을 클릭을 해서 잠깐 보면 됩니다. 몇 종목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시장이 좋을 때는 이 하락률 순이 높은 종목들이 투매매매 대응을 했을 때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좋아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큰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수급이 약간 꼬여서 별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이 대응을 했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하락률 순으로도 종목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그런 급락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찾아낸다면 이런 모두 투어 같은 종목들 좋은 종목으로 선별을 해서 투매 구간 좋은 수익률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투매 매매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매매 연습과 정말 많은 종목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 본 자금을 투자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소액으로 많은 매매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경험을 했을 때 리스크는 줄어들고 수익은 커질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매매를 연습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